핫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해석 문제 풀이 많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풀이 방식을 좀 바꿔보길 권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개 풀이를 시도하고 있는 방식은 계산이죠. 계산에 의한 자료해석 문제 풀이 이 방식을 선택지를 그룹핑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내가 인터넷을 여기저기 많이 뒤져보는 편인데 오늘 어느 사이트에서 이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칭찬을 합니다. 잘하고 있다. 이 학생이 어떤 질문에 답을 단 댓글인데 자료해석 문제 5개 지문, 여기서 지문이라는 것은 선택지를 말하겠죠. 선택지 가운데 계산 선택지는 많아야 2개다. 그 2개 빼고 풀어라. 그러면 된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 해석 문제는 표 제목과 단위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문 보지 말고 선택지 진수를 먼저 살피자. 그러면 답이 눈에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니까 학생들이 나를 모르는 또는 내 인강을 또는 내 특강 들어보지 않은 학생이 핫쌤 강의 사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핫쌤 전공이 통계학입니다. 그것도 80년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빡시게 공부했습니다. 자, 자료해석 선택지 진수를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선택지가 10개든 100개든 10,000개든 관계없습니다. 선택지는 어쨌든 간에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해석형 진술은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정오를 판단할 수 있다. 계산형은 계산기를 동원해야만 정오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임의로 정의를 잡았습니다. 자, 계산형 진술의 특징, 계산형 진술의 특징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선택지 진술에서 소수점이 들어가 있다. 소수점 들어간 것은 계산을 해야만 나오는 거죠. 퍼센트, 이것도 계산해서 나온 값입니다. 뭐뭐 미달, 뭐뭐 미만, 뭐뭐 이상, 이하, 초과 이와 같은 표현은 계산하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선택지 진술에서 이 표현들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이 눈에 보입니다. 이걸 먼저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계산 능력이 필요하다. 그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와 같은 많은 얘기들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 건강보건공단 문제 후기입니다. 자료해석 문제 10문제 나왔는데 주로 해석형 선택지로 진술되어 있더라. 그래서 사실 확인만 하면 정오를 판단할 수 있었다. 내가 말하는 그대로죠. 선택지를 그룹핑한다. 그룹핑은 무엇인가 특징, 그리고 성질, 그리고 기준, 이와 같은 것에 따라서 서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지 진술에서 어떤 특징을 잡아내는 겁니다. 자,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기출문제입니다. 단위 확인하고 선택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 계산형 진술에 들어가는 표현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50% 이상, 3,700만 원 이상, 이 2개는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1번 A사원은 50% 이상 할인한다. 이 할인표대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계산이 아니라 해석형입니다. 자, D사원, 이것은 총수익금을 계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답은 무엇일까요? 이거 어느 세월에 계산하고 있을까요? 자, 307번 문제, 온라인 적성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자, 단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선택지 보세요.
3분의 1 초과했다. 이것은 계산하지 않고는 모르는 거죠. 3분의 1은 결국 33.3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소수점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거기다 초과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게 답일까요? 304번 코렐 예시 문제입니다. 자, 제목을 읽습니다. 단위 확인합니다. 억원, 퍼센터. 자, 억원은 측정치이고 퍼센트는 산출값입니다. 계산해서 나온 값이죠. 선택지 보세요. 자, 퍼센트 미만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간 선택지는 3번이네요.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은 해석형이고 3번은 계산형입니다. 그러면 답은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것을 해보자는 겁니다. 305번 문제, 예시 문제입니다. 표 제목을 읽습니다. 단위 확인합니다. 단위에서 지금까지 봐왔던 형태와는 다르죠. 시간분의 돈이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 비고에서 할인해주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3시간 이상 대관 때는 20% 할인해 준답니다. 선택지를 봅니다. 4개 전체 계산형 진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기 가지고 전체 계산하는데 걸린 시간은 5분, 8분이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엄청난 귀중한 시간이죠. 이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이 단위,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즉 어떤 개념일까요? 바로 단가라는 거죠. 자, 2시간 사용 때는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3시간 이상 사용 때는 할인을 해줍니다. 이 진술에서 시간분의 돈 단위로 보면 단가가 3시간 사용 때 훨씬 낮아집니다.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사용에 따른 단가는 2시간 때보다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산에 의하지 않는 문제풀이 방식이라는 거죠. 309번 피셋 문제입니다. 제목 읽고 단위 확인하고 선택지로 바로 갑니다.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그룹핑하는 겁니다. 1번 모두 증가했다. 매년이라는 조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해석형입니다. 2번 감소 서로 비교하라는 거죠. 역시 해석형입니다. 3번 70% 차지한다. 계산해야 되죠. 4번 50% 이상이죠.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3번과 4번, 1번과 2번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이렇게 그룹핑 해놓고 나서 이제 선택지 정오 판단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절약하면서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310번 문제, 역시 피셋 문제입니다. 제목을 읽습니다. 단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택지 그룹핑하러 갑니다. 자, 매년 증가했다. 이것은 해석형이죠. 30% 이상 계산형입니다. 70% 이상 계산형입니다. 감소 한 분야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것은 해석형이죠. 그래서 1번과 4번 해석형, 2번과 3번 계산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통계표 작성의 목적을 살피라는 겁니다. 핫쌤 전공이 통계학입니다. 80년대 초중반 공부했는데 그때는 빡시게 했었죠. 자, 통계청이 말합니다. 통계표를 만드는 목적. 자, 그리고 통계표를 이용하면 관찰, 비교, 해석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료해석 문제에서 만나는 지문 90% 이상이 통계표입니다. 그러면 통계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통계표 작성의 목적에는 계산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계산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계산기 사용을 못하게 하죠.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계산하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계표를 봅니다. 관찰의 뜻은 눈으로 살피다의 뜻이죠. 비교합니다. 숫자 크기 비교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에 따른 특징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해석입니다. 그래서 통계표 작성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통계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대하거나 깊이 있는 이론이 아니라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그 내용 정도입니다. 그러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쉽죠.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 풀이율과 정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죠. 화이팅 하십시오.